여러분, 지금 코로나 현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희 동네도 유치원과 학교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스터샷을 맞는 거 외에는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도움되는 영양제 딱 검증된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섭취하면 이점이 있는 그런 영양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모두 검증이 되지 않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양제도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영양제를 딱 한 가지 골라드릴까 합니다. 바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왜 도움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부스터샷을 접종받고 섭취하면 이점이 많은 보충제 딱 한 가지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너무 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타민 D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도를 낮추고 입원 일수를 낮추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타민 D를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그리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나서 꼭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나마 근거가 있는 보충제 성분이라는 겁니다. 임상적인 논문 데이터가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섭취해도 손해볼 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섭취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섭취하면은 논문 데이터대로 나온다면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를 예방해주고, 효과가 없다고 치더라도 비타민 D가 다 부족할 거니까 섭취하면은 이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지만은 이 데이터들은 아직 한계가 명확합니다. 임상 데이터의 그 모집 인원수가 N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대규모 메타 분석을 여러 가지 논문을 분석해서 일관성 있게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전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타민 D의 일반적인 효능과 그 외의 효능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길래 비타민 D가 코비드19를 예방하거나 중증화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타민 D의 일반적인 식약처 인증 그 효능을 보시면은 칼슘과 인해 흡수를 도와준다, 그리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 정도의 기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뼈와 칼슘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실제로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목적은 단순히 칼슘의 대사를 위해서 섭취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많은 이유가, 첫 번째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섭취합니다. 비타민 D는 정상적으로 그 T 림프구, 그 백혈구 중에 하나죠. 그 면역세포가 잘 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두 번째는 T 헬퍼 1, T 헬퍼 2 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서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서 면역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면역이 과항진되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수지상 세포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요. 이게 외부에 있는 그 항원들,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잡아먹어서 그 신호를 전달시켜줘서 그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면역계를 정상화시켜주고 면역세포를 안정화시켜주고 분화시키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거를 잘 잡을 수 있게 우리 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이런 면역계를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균형을 잡아서 암 발생을 예방을 하고, 메틸레이션을 도와서 세포의 발현을 유도해서 호르몬 작용 등 이런 신호전달 체계 등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가지고 암의 전이나 암의 발생을 예방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용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러니까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가지고 당뇨나 염증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이 그 세포에 들어가서 작동될 때 신호전달 물질로 활용되는 게 비타민 D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인병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타민 D는 PMS, 생리전 증후군을 개선시켜주고 우울증 같은 걸 개선시켜주고 수면 장애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은 코로나19와 비타민 D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찾아볼게요. 정말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자마나 란셋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등재가 될 정도로 잘 정리가 된 논문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인용도 수백 개가 되는 논문들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와 비타민 D의 그 상관관계,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규명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이 논문 데이터를 보시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한 거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본 그런 데이터이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계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검출해서 통계를 내본 건데요. 2020년에 자마에 등재가 된 그런 논문이고, 총 499명의 환자를 바탕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얼마나 감염이 됐나를 체크해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했던 사람은 19%가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12%가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는 작죠. 한 N수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좀 더 대규모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논문에 그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정도의 트렌드를 보였다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두 번째 논문은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을 때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보통 30 이상은 높여야지 정상 범위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장기 입원율을 한 2배 정도 낮추고 사망률도 한 2배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비타민 D를 높였을 때 이점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한 데이터이고요. 염증 수치도 한 2배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이런 이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료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를 일정 용량을 투여했을 때 투여하지 않은 사람들 대비 어떤 이점이 있었나를 또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그룹은 첫날 2만 단위, 3일째 1만 단위, 그 다음에 일주일 간격으로 1만 단위씩 투여를 했으니까 대략 이틀 동안 1만 단위, 그 뒤에 4일 동안 2,500 단위, 그 다음에 대략 한 1,500 단위씩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용량을 설정을 한 거죠. 대조군은 투여 안 했을 때 이걸 바탕으로 중환자실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조사했을 때 비타민 D를 처방받은 환자는 4.5%만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다고 하고, 비타민 D를 처방받지 않은 환자들은 대략 한 20% 정도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사망률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비타민 D를 투여하면 코로나19로 감염으로 인해서 중증화를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데이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좀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타민 D 농도는 최소한 30 이상으로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항상 비타민 D를 꾸준하게 섭취하고 있는 갓독자님들은 너무 우려치 않으셔도 되고, 비타민 D를 한 번도 챙겨 먹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영양제를 챙겨 먹지 않은 분들에게는 비타민 D를 꼭 챙겨 주시는 게 이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품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처음 드시거나 부족한 사람은 4,000 단위짜리를 구해서 6개월 정도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먹으면은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좀 줄여야 되니까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로 낮춘 다음에 매일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되는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이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상황에는 비타민 D를 빨리 드시고 수치를 좀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 단위도 섭취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0,000 단위를 먹어서 쫙 올릴 것 같긴 해요. 일주일 정도. 비타민 D는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D를 드시면 용량만 보시면 되고, 제품이 어떤 거냐는 크게 중요치는 않으니까 구하기 쉬운 걸로 근처 약국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4,000 단위짜리를 판매할 겁니다. 그걸 구매해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코로나 이 부스터샷을 접종받고 섭취하면 좋은 이런 보충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에 좀 덜 걸리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그리고 중증화를 막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섭취했을 때 이점이 많으니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채워주시면 이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